저희가 이제 또 하나 어머님들이 엄청 또 궁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산부인과 쪽으로도 많이 문의도 오시는데요. 성조숙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특히 또 진단이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문의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성조숙증이 뭔가요? 성조숙증. 네. 성조숙증이란 우리 몸의 내분비라고, 우리 몸에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뇌하수체라는 데서 시상하부로 호르몬을 보내고, 시상하부에서 이제 우리 몸의 성선기관,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 또 유방 이런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내는 이 호르몬의 이 흐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내분비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분비 축의 자극이 너무 일찍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춘기 12세에서 18세 이 사춘기 기간에 이 성선이 자극이 되면서 2차 성징이 와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성선축이 너무 일찍 자극이 돼서 2차 성징이 빠르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거의 성조숙증이 처음 이제 밝혀진 거는 뭐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다든가 어떤 정말 내분비에 다른 질환이 동반이 돼서 막 4세, 5세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가 분모가 나고 뭐 생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성조숙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종양이나 이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영양 공급이 많아지고 이렇게 체중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이 2차 성징, 성선축이 빨리 자극이 돼서 한 7세, 8세 이 나이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를 저희가 감별하는 역할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조증의 대표적인 좀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병원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그 증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조숙증을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가. 근데 요즘에 살 때문에 살이 찌면서 지방 때문에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성징은 이제 가슴의 멍울, 우리 유두 있는 부분이 거기서 유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딱딱하게 멍울이 잡히고, 이제 만지거나 움직일 때 아이가 이제 아프게 느끼는 그 증상이 여성에서는 성조숙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커지는 거.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고환의 크기를 잽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지금 사춘기 이전 시기인지 아니면 조기 사춘기인지 진행된다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성조숙증 또 하나 궁금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정수리 냄새 그것도 이제 뭐 증상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 많이 또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도 혹시 많이 좀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정수리에서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제 여드름, 지방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여아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주로 가슴이 나오는 거로 많이 보고, 음모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미 사실 진행이 좀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진단 방법부터 좀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치료 같은 것도 좀 궁금해하시고, 뭐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우선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성조숙증? 성조숙증 진단은 이제 첫 번째는 신체 검진. 가슴이 나오거나 가슴 멍울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애 같은 경우에 고환이 커져 있거나, 이게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부차적으로 성조숙증이 진행되다 보면 아이들 뼈가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사진을 찍어서 골 연령이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제 나이가 예를 들면 7세 5개월, 이걸 여결령이라고 하는데, 내 여결령은 7세 5개월이야. 그런데 고려연령을 찍었더니 고려연령은 9세 5개월이다. 이렇게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성조숙증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 연령을 측정을 해서 판독을 하고요. 그다음 아이들 이제 성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이제 사춘기 수치로 이미 증가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걸로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의 진찰이라든가 골 연령이라든가 이런 호르몬 검사 소견에서 성조숙증이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대학병원에서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을 주사를 맞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몸의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추가 이제 검사를 여러 차례 해서 그게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이제 성선이 너무 빨리 자극되지 않도록 이 내분비의 흐름을 막아주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치료를 뭐 1년, 2년 또는 수년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부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내분비 전문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아이가 진짜 성조숙증인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괜찮은가 그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게다가 골 열량 검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더라고요. 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골 연령 검사도 있고 이제 호르몬 검사,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가 좀 필요하실 수 있으시고 우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체 검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요새는 약간 비슷하게 이제 약간 살이 찌거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체중 조절을 좀 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에 오셨지만 네. 실제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비만이라서 지방간이나 뭐 고지혈증 같은 게 발견이 된다든가 또는 갑상선 질환이 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비만이라든가 또는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든가 그런 소견이 있을 때 저희 병원 내원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혈액 검사나 또 고혈량 검사, 초음파 검사가 다 가능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아이한테 좋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